예, 반도체 업종 그 안에서도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못 가는 건 둘째 치고서라도 이제 경쟁사들의 대규모 투자나 또 M&A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디가 있을지 그 기업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라FA 이재준 대표이사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파운드리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인텔이 34조 원을 들여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 검토한다라는 소식까지, 물론 글로벌 파운드리에서는 아직은 부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로써 위에는 TSMC가 있게 되고 아래로서는 인텔의 압박을 삼성전자가 받게 되는 건데, 좀 이런 시장의 지각 변동 현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파운드리 1위, 2위 업체, 또 TSMC나 삼성전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현재 일단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 주가가 4% 가까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한 1% 가까이 좀 빠졌는데, 네. 일단은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 재진출을 산업을 선업한 뒤 4개월 만에 결단을 하고 인텔이 M&A를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는 세계 3위 이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마켓 시어를 약 8%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생산은 대만의 TSMC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70%를 현재 MS를 가지고 있고요.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한 인수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이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텔이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할 수는 당장 없는 상황이니만큼의 M&A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수순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10나노미터에 대한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7나노나 5나노미터에 대한 첨단 미세 공정을 두었을 때는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TSMC를 따라잡기에는 기술력은 아직 역부족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무래도 인텔이 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하게 되면 외형이 커지고 이 시장에서에 대한 이 삼성전자, TSMC에 대한 MS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측면은 또 부정적인 부분들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 기술력으로는 삼성전자가 앞서 있긴 하지만 TSMC는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인텔은 밑에서 빠르게 대규모 M&A를 통해서 치고 올라오려는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외에 다른 중소형 파운드리 시장과 관련된 기업 중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오늘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D칩스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11%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거는 변리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AD칩스는 1996년도에 설립되어서 2001년도에 상장된 회사로 원래는 이제 아시아 디자인이라는 이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AD칩스로 변경이 되었죠. 자체 개발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인 MCU IP를 기반으로 특정 용도의 표준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국내 몇 안 되는 반도체 설계 업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설계보다는 반도체 유통, 냉동 냉장고 제조 사업 분야의 매출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반도체 유통이나 냉장고 냉동고 제조업체 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에 좀 변동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업종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이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목록에 들어가 있는 회사다라고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 얘기 나오면 급등을 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한 날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 뚝 떨어지고 밑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치솟고 있는 양상인데 그러면 이 회사의 주요 핵심 기술이나 제품군들이 파운드리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사업 분야로 하고 있는 게 32비트 CPU 코어, 주문형 반도체, 설계용역, SoC, MCU 개발 등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패션 쪽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AD칩스는 이제 반도체 설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확보한 업체로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이제 IP 서비스 업체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는 합니다.
삼성전자에 이제 뭐 인텔, 구글나 테슬라가 칩 설계 생산을 맡기기로 했다고도 하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이슈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 AD 칩스가 이제 국내 삼성전자의 유일한 파운드리 파트너여서 이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점이 있거든요. 이 IP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해서 팹리스, 파운드리에 제공하고 이로 인한 수익에서 라이선스나 즉 이제 로열티를 받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뭐 달리 얘기하면 팹리스가 아니라 이제 칩도 없다고 해서 칩리스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AD 칩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IP 기업이기는 한데 이 IP로 인한 매출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매출은 한 500만 원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몇 년간 행보를 살펴보면은 분명히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반도체 설계 쪽으로 이름을 날리기는 했는데 또 4차 산업혁명과 IoT가 이슈되면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죠. 근데 이제 2014년에는 미국의 반도체 계열사를 청산 양도하더니 2016년에는 중국의 현지 법인을 양도하였고요. 2016년도에 이제 포천에 공장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이 포천 공장은 냉장고, 냉동고를 만드는 이제 공장인데 이 매출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IP 기업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 반도체 기업이다. 그래서 본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회사의 냉장고 분야가 이제 다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코로나 백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하 뭐 60에서 80도를 유지하는 초저온 뭐 운송이고 이러한 초저온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초저온 콜드체인 기술입니다. 근데 AD 칩스가 또 이 콜드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보관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하 60에서 80도 초저온 냉장고에서 보관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AD 칩스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보면은 업소용 식당용 냉장고지 어떤 이렇게 초저온 냉장고는 아니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백신용 콜드체인이랑도 크게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가. 뭐 국내 병원에 냉장고를 납품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백신용이라는 내용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파운드리 뉴스로 AD 칩스가 급등하는 걸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얘기가 내 생각이랑 좀 다르게 흘러가는데 라고 좀 감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차차 조금 더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이런 인텔의 대규모 M&A 검토 소식이나 아니면 TSMC의 또 대규모 증설이랄지 일본 현지 공장에 대한 검토 소식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 국내 파운드리와 관련된 중소형 업체들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텔이 인수한다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측에서는 부담이 되긴 하지만 예. 반대로 이 중소형주에 있어서 그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드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공급사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 디지털 제품의 주기가 극도로 짧아지면서 반도체 시스템 하우스에서는 더욱 반도체를 아웃소싱, 이제 외부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자체의 기능이 여러 개의 칩으로 구성되는 시스템 보드의 형태에서 모든 칩을 통합하여 한 개의 칩에 여러 개로 구상하는 이 SoC, 시스템 온칩 형태의 형태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소형 기업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부분이 생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SoC 쪽의 제품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가 MCU IP 쪽으로에 대한 성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AD치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해외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ARM, 퀄컴, 인텔, 브로드컴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 진출하는 것보다 이 IoT용 MCU 시장 같은 경우에 틈새 시장을 노려서 영업망을 현재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시작한 냉동 사업 쪽 관련돼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 창출하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크고 있고요.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해서 R&D 비용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향후 성장성에 대한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으로는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먹거리를 반도체 쪽으로 계속 힘을 싣고 있는 양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때문에 실적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얼마가 나오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앞에서 계속 얘기가 또 제지적이 됐던 만큼 어느 부분에서 돈을 벌고 있고 어느 부분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연간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매출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을 봤을 때 2020년까지를 봤을 때는 매출액이 126, 177, 2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R&D 비용이 계속 좀 증가를 했다는 측면에서 이익단에서 많이 훼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분기단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은 70억이 됐습니다. 작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현재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봤었을 때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냉동 냉장 산업 앞서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서 한 76%를 나오고 있고요. 예. SOC 쪽에서는 약 14%, 패션에서 한 1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좋으나 여전히 뭐 이익단에서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만 이 R&D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축소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좀 집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회수 시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R&D에 대한 성과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AD칩스의 그러면 특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검색되는 특허는 총 35건이었습니다. 해외에도 특허를 뭐 한두 개씩 가지고는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이나 뭐 설계, 메모리 제어, 뭐 프로세스 관련된 것이었는데 근데 이 기술 분야는 최근 이제 포기되었거나 연차료 미납부로 인해서 소멸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출원돼서 등록된 특허 한 3, 4년에 걸친 특허들은 대부분 이제 냉동기, 용액 교반기 관련된 것이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 2018년도에 출원해서 2020년도에 등록된 특허가 뭐 냉장고인데 일체형으로 형성돼서 제조 단가를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육수 제조용 냉장고인데 뭐 날개 없이도 냉매를 제어해서 내부적으로 뭐 슬러시를 형성시킨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특허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음식점에 냉장고를 판매하겠다라는 의도는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는 지금 좀 점점 소멸시키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해지네요. 특허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또 R&D 투자를 또 반도체 부문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또 기대감은 남겨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 여러 가지 이슈들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죠. AD칩스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또 보면 어느 정도 또 답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유상증자가 보통 시설 자금에 한 90억 정도 투자이고요. 채무 상환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재무적으로 조금 펀더멘털 안정성 지표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계속 과거에 적자가 나다 보니까 자본 잠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증자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자를 좀 단행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규모 증자에 나서면서 이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주주가 골든 에이지 인베스트먼트인데요. 100%의 청약에 나설 예정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분율이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대적 M&A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증으로 인해서 다수의 신주가 시장에 이제 풀리게 되면은 적대적 M&A 대상이 되거나 또는 아무래도 이 공급 물량이 주식수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무거워지고 그리고 주가의 희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중에서는 좀 좋지 않은 부분들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 변동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시장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서 지금까지에 대한 이 경영권 분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행사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유증을 통해 가지고 대주주에 대한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AD칩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로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 회사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네.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씩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콜드체인 관련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이번에 인텔에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R&D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올해 이제 적자를 좀 탈피해서 관리 종목에서 좀 없어져야 된다는 거. 지금
아직은 관리 종목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 측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그 거래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5월 20일 이후에는 외국인이 한 30만 주, 기관이 한 10만 주 순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금융투자업자에서 한 1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1억 네. 그 정도 들어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실린다는 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500원대에서는 현재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저항 부분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매도 혹시나 매도를 그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좋고요. 좀 롱텀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전략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 들어서 변동성도 장중에 커질 만큼 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보유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적절한 좀 매도 시점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D칩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정경민 변리사, RFA 이재준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